예,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정혜경입니다. 네, 장관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법이 곧 제정이 되겠다, 그죠? 네. 그죠? 예. 네. 어, 예,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그리고 지금 이제 근로기준법조차 적용을 받지 못해서 사실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현장에서 얼마나 고통을 받으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우리 고 요한나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추모를 합니다. 이 고 오요한나님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사실상 노동자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조차 적용을 받지 못하는 그런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아픔의 한 단면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네. 현장에는 지금 이제 뭐 사회적으로 아주 소외받는 분들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실제로 이제 이런 노동자들의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 어떻게 고통을 받고 있는가, 어떤 괴롭힘을 받고 있는가, 배달 노동자 같은 경우에도 손님들에 의한 폭행, 그리고 배달 대리점주에 대한 갑질, 그죠? 점주가 갑질하는 거. 그 다음에 제가 얼마 전에도 또 하나 현장에서 들었는데 그 정수기 코디 노동자들, 그분들도 특수고용 노동자시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분들도 이제 최저임금 이하로 받고 계십니다. 네. 그런 분들도 지금 직장 내 괴롭힘으로 너무나 고통을 받아서 고용노동부에 좀 구제를 받기 위해서 갔지만 실제로 근로자성이 인정이 되지 않아서 이런 법의 보호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그렇게 우리 김문수 장관님께서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사회적 약자들의 현실입니다. 그분이 왜 그랬을까? 왜 못 받았을까? 그거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로기준법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최소한 모든 일하는 노동자들이 적용받아야 할 그런 법이지만 사실은 우리 사회의 고용 구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이렇게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한 500~600만 원 추산이 되는 것 같거든요. 예, 이 정도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고통스럽다고, 여야 모든 의원님들이, 그리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고통받는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 근로기준법조차 적용을 받고 있지 못한 이 현실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저는 말만 하시지 마시고요. 의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예, 일단 질의를 좀 해 들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이건 차관님께 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요거 지금 내셨는데요, 그죠? 네. 예. 이게 이제 여기에 계획에 보면 사실 이제 별로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면 모든 것이 거의 다 검토예요, 검토. 괴롭힘 개념의 명확한 객관화 검토. 그다음에 프리랜서 등 노무 제공자 보호 방안 제도 개선 검토. 근데 이제 명확하라고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실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안에 대해서는 직권 조사와 시정 지시 등 근거를 명확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좀 의지가 보이는 영역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실제로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을 우리 사회에서는 아주 큰 문제입니다. 사실 비정규직 문제 중에서도 뭐 정규직도 괴롭힘을 당하지만 비정규직 현안에 대해서는 임금 격차 플러스 직장 내 갑질이 훨씬 더 고통스럽거든요. 이 두 가지에 같이 있는 문제인데 그랬을 때 이것이 제대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한 과정에서 사실은 법 제도 개선이 정말 절박하다. 그렇게 해야지 예방이 안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이제 질의를 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보자. 최근에 우리 오 요한나 사건을 계기로 해서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법안이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관련 입법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고용노동부 입장과 입법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차관님. 뭐 저희가 지금 그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근로기준법에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을 빼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별도 단일 법안을 만드는 부분 이런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분과 오요한나처럼 노무 제공자에 대한 부분도 같이 포괄해서 기준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보호를 받는 방법 이런 것도 고민하고 있고 또 하나는 현행에 있는 근로기준법에 있는 내용들을 좀 더 구체화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약자법이라든지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 이렇게 별도로 담아가지고 하는 방법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지금 보면 한 4만 7천 건이 들어와 있는데 그 중에 보면 아까 정영 의원님 말씀처럼 한 2만여 건 이상이 5인 미만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노무 제공자이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한 2만여 건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중에 60%가 대원 보면 혐의 없거나 아니면 이렇게 출석도 안 하시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그렇다면은 좀 더 집중적인 근로감독을 조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징계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는 이런 거 별 의미 없는 게 아니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부분도 일단 포함하고 입법 방향만 물었으니까요. 예, 플러스 잠깐. 해가지고 1회 이상이나 좀 전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 1회 이상이라도 법익 침해가 있다면 그 지금과 마찬가지로 더 지속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같이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직장 내 괴롭힘 전면적으로 한 번 더 논의를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지금은 어쨌든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기준법 내지는 이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을 적용받지 못하는 이분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굳이 다른 법안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분들이 근로기준법을 전면적으로 적용받으면 다 해결될 일이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 보호 조치의 필요는 직장 내 괴롭힘만 문제가 아니고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외에도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당장에 2조 개정 논의가 어렵다라고 하면 최저임금 적용 그리고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직장 가입 등 논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직장 내 괴롭힘 문제 외에도 혹시 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검토하고 있는 보호 조치가 무엇이 있는지.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의원님들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고용노동부도 근로기준법에 대한 전면 적용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저희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거의 30 미만 사업장 임금체불의 70%가 30 미만 사업장인데 특히 5인 미만 같은 경우는 사용자와 근로자인데 사용자 자체가 굉장히 지불 여력이 낮은 사업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금전적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다양한 걸 고민하고 있고 저희가 현재로서는 실태 조사와 관련돼서 FGI 조사도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5인 미만 사업장이 대해 가지고 무조건 반대한다 이런 게 아니고 현실적 여건을 정부는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